여러분, 바로 어제 월요일 아침 9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쏟아진 핏빛 개파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말 동안 터진 중동의 거대한 악재 앞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개장 직전까지 완벽한 깜깜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야간 선물을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어제 아침 7시에야 움직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한 정보의 진공 상태였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주말 악재 시 KRX 야간 선물 K2I 지수로 방어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경제관측 편의점이 이 치명적인 정보의 오류부터 차갑게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KRX 야간 선물은 주말 내내 닫혀 있습니다. 월요일 정규 거래 후 저녁 6시 30분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고 거래가 열립니다. 즉, 주말 악재를 월요일 아침 개장장에 반영하거나 방어하는 데는 완벽하게 쓸모없는 마천루의 껍데기이자 잔인한 마후포였습니다. 평일에는 뉴욕 증시, CME 선물, 유가, 아시아 시장을 거쳐 한국 증시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모든 자본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말은 다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낮까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자산 시장이 전부 셔터를 내립니다. 이 48시간의 거대한 정보 공백 동안 쌓인 핏빛 악재들이 어제 아침처럼 폭력적인 갭 충격 형태로 계좌를 강타한 것입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은 감성적인 시황 분석을 찢어버리고 한국 시장이 닫혀있던 그 피말리는 주말 동안 글로벌 스마트 머니가 전 세계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주말 악재들을 어떻게 추적해야 월요일의 공포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냉혹한 자본의 추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누르시고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말 동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정학적 마진콜의 실체를 차갑게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 세계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휴전에 맞춰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상업 선박에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10% 폭락하며 5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믿었던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독재 국가의 약속은 가장 위험한 깡통 자산입니다. 불과 24시간 만인 토요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때까지 호르무즈를 이전 봉쇄 상태로 되돌린다는 공식 성명을 내며 전 세계에 뒤통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사건이 터집니다. 인도 국적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에서 이란군의 실탄 발포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선박 측이 당신들이 통행 허가를 줬잖아라며 다급하게 절규하는 무전 오디오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면 하수입니다. 인도는 이란의 서방 제재를 뚫고 헐값에 석유를 사주던 가장 거대한 우호국이었습니다. 그런 인도의 배에 실탄을 쐈다는 것은 이란이 중립국과의 신뢰 기반마저 완벽하게 붕괴시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치킨 게임을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자본시장은 이것을 즉각 거대한 인플레이션 전염 사슬로 해석합니다. 인도의 배가 공격받았으니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보험료는 수십 배로 폭등할 것이고 웬만한 거대 유조선들은 호르무즈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이 끔찍한 물류비 폭등과 운송시간 지연은 즉각 WTI 원유 선물의 폭등을 부릅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날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막대한 자본을 빌려 AI 인프라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집니다. 나스닥이 무너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ATM기처럼 무자비하게 팔아치웁니다. 상선 한 척에 날아든 총알 한 발이 어제 아침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박살낸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닫혀있던 일요일,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공포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미리 읽어냈어야 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절대적인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인 타다울 지수입니다.
사우디 증시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4시에 개장해서 밤 9시 20분에 마감합니다. 호르무즈 재폐쇄와 인도 선박 피격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격표로 환산해내는 유일한 메이저 시장입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한 당사국이며 이 지수 시가총액의 15% 가까이를 글로벌 유가에 가장 민감한 사우디 아람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다울 지수가 1% 이내의 하락으로 방어된다면 걸프 지역의 거대 자본들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 노이즈로 보고 협상 타결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2% 이상 곤두박질 친다면 공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표는 어제 아침 한국 시장의 시초가를 아주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TASI라는 검색어 하나면 로그인 없이도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 타다울 지수와 반드시 짝을 지어 교차 검증했어야 할 또 다른 핵심 그림자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주말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하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터진 주말의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다르게 작동합니다.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비트코인은 제도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닫혀있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덤핑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초위험 자산이자 유동성 전개입니다. 주말 지정학적 악재 직후 비트코인이 폭락한다면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극심한 리스크 회피 심리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다울 지수의 하락과 비트코인의 투매가 일요일에 동시에 나타났다면 어제 아침 한국 증시의 피바다는 이미 주말 동안 완벽하게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타다울 지수와 비트코인으로 중동 자본의 심리를 읽었다면 이제 진짜 글로벌 거대 자본이 움직였던 어제 월요일 아침 7시에 십자포화를 복기해봐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전자거래 플랫폼인 글로백스가 주말을 끝내고 재개장하는 시간이 바로 한국 시간 월요일 오전 7시입니다. 주말 동안 쌓인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가격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가장 끔찍하고도 중요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3가지 선물을 동시에 띄워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S&P 500 선물입니다. 티커 기호로는 ES라고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리스크 센티먼트의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지금 위험 자산에서 당장 돈을 빼서 도망칠지 아니면 저점 매수로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영순위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티커는 NQ입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개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지표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반도체와 테크 기업들은 S&P보다 나스닥과의 동조화가 훨씬 강력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2%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국 반도체 주식들은 약세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명백한 선행 지표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뇌관은 WTI 원유 선물입니다. 티커는 CL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틀어막힌 상황에서 유가가 얼마나 위로 튀어 오르느냐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공포의 강도가 결정됩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솟구치면 항공주, 화학주, 해운주의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 세 지표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공포를 수치화한 빅스 지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수가 20 아래면 평화로운 안정기, 25를 넘어가면 경계 경보, 30을 뚫으면 그야말로 묻지마 투매가 쏟아지는 실제 패닉 셀 구간입니다. 금요일 장 마감 기준 17.48로 아주 평화로웠던 이 지수가 어제 아침 7시 재개장과 동시에 20이나 23까지 날카롭게 튀어올랐다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포 물량이 쏟아질 준비를 마쳤다는 잔혹한 신호입니다. 이제 바로 내일인 4월 21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만료일을 앞두고 우리가 맞이할 거대한 변동성 장세의 3가지 시나리오와 실전 대응법을 팩트 폭격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 시나리오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올 경우입니다. 이미 파키스탄 정부는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까지 마친 상태죠. 이 소식이 뜨면 자본시장은 호르무즈 리스크를 빠르게 털어내고 삼성전자는 21만 5천 원대 회복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매수 대기자는 계획 물량의 30%만 분할 진입하되 오전 10시 30분 이후 외국인 선물 수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고 해서 곧 합의는 아닙니다. 1차 협상 때도
20시간 넘게 떠들다 빈손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경계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이 열리지 않거나 결렬되는 경우입니다. 하필 내일은 항공모함 HW 부시오가 6,000명의 병력을 태우고 중동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결렬 소식과 항모 도착이 맞물리면 변동성은 그야말로 폭발할 것이고 삼성전자 20만 원 지지선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보유자는 진입가 대비 7% 하락을 철저한 기계적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라인이 여러분을 장기 하락장에서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또한 4월 23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는 섣부른 물타기를 멈추고 차갑게 관망하는 것이 투자의 철칙입니다. 하루 이틀 기다린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인 휴전 2주 추가 연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정형 연장을 발표한다면 삼성전자는 52주 최고가인 22만 3천 원에 재도전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150만 원선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휴전 연장 호재는 이미 정보에 빠른 거대 자본이 선취매로 반영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직후 첫 1시간은 무조건 손을 떼고 관망하십시오. 정보의 끝물에 올라타는 유동성 공급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후 장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내일 장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절대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문 유형은 반드시 직접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로 넣으십시오. 급변동 장세에서 시장가로 던지는 행위는 거대 자본에게 내 지갑을 통째로 헌납하는 꼴입니다. 둘째, 내일 하루의 총알의 절반 이상을 쓰지 마십시오. 내일이 지나도 4월 23일 하이닉스 실적, 4월 27일 레바논 휴전 만료, 그리고 4월 30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라는 3번의 거대한 태풍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든 총알을 다 써버리면 정작 진짜 승부처가 왔을 때 대응할 무기가 없게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팩트 폭격을 날리겠습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은 눈물이 없고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말에 예능을 보며 푹 쉬고 있을 때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이미 일요일 저녁 사우디 타다울과 코인 시장을 거쳐 월요일 아침 7시 글로벌 선물 시장을 통해 여러분의 계좌를 털어먹을 완벽한 세팅을 끝마쳤습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는 신의 영역인 주가를 완벽하게 맞추려는 얄팍한 마법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구조적 생존 프레임워크입니다. 주말에 전쟁 뉴스가 터졌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며 월요일 아침 9시 개장 시간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잠든 주말 동안 비트코인과 사우디 지수부터 어제 아침 7시의 글로벌 선물 시장까지 피냄새를 맡은 돈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해석하는 자만이 이 잔인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지독한 준비와 냉혹한 선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이 뜯어들인 자본의 이면이 여러분의 좁았던 투자 시야를 확 트이게 만들어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뉴스 헤드라인과 공포에 흔들리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우리 팩트와 원칙을 지키며 이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진짜 다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게 뜯어 읽어드리는 경제관측 편의점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